먼저 이제 간담회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황교안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서울시 의사회 생일입니다. 되게 축제 같은 날인데 이렇게 마냥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보도 자료로 이미 전달해 드렸으니까는요. 보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관심 갖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뭐 의사 그다음에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봉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만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여러 기자분들과 또 국민 그리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시간을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봐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리시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그 의대생 숫자가요 24.8명입니다. 10만 명당 24.8명이거든요. OECD 평균이 13.5명이고요. 즉 OECD의 2배 가까운 의대생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절반 정도가 외국에서 온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아일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의대생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WHO에서 이러한 현상을 아이리시 패러독스라고 했고 의대생 수가 무조건 많다고 그 나라의 의사로 남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나서 투비닥터에서 의대생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전에는 외국에서 의사를 하겠다고 한 의대생의 퍼센트가 1.9%였는데 최근 들어서 의정 갈등 이후에는 41.3%로 늘었습니다. 즉 의대생의 40%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의료 행위를 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리시 패러독스가 이제 코리안 패러독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여러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 의정 갈등 그리고 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2월 6일로 기억합니다. 정부에서 2,000명의 의대생 증원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그때 학교를 안 나왔고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게 2월 16일부터 해서 19일 이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정부에서 2월 6일 날 2,000명 발표를 하고 바로 2월 7일 날 사직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다음 날 정부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수많은 명령들이 내려왔죠.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업무 복귀 명령, 또 병원장님들한테는 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그 다음에 우리 의료계 지도부들에게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사실 교사하지도 않고 교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도 모여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 SNS 덕분이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자발적으로 떠났는데 떠나기도 전에 정부는 그거를 준비하고 압박하고 그거를 100여일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젊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그 만남이 있었어요. 학생분이 저에게 회장님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에 회장님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직업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장 자랑스러운 직업이죠. 그런데 아니랍니다.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사를 이렇게 미워할 줄 몰랐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게 큰 가슴의 상처로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기는 힘들대요. 그 상황에.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전공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의대의 숫자가 늘었고 정원이 늘었고 정부가 강한 압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한 젊은 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에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기에도 주 80시간이 당연한 거고 100시간, 150시간이 돼도 묵인되고 일부 여자 전공의 선생님은 만삭이 돼서도 당직을 서는 그런 우리가 현실에서 꾹꾹 참고 현실을 지킨 이유는 명예하고 자부심이라는 두 가지인데 그게 깡그리 사라졌어요. 지난 100일 동안. 전 국민들이 그 전 국민들의 댓글이나 아니면 사실은 언론에서 밥그릇 때문에 환자를 버리고 나갔다라는 그러한 시선들이 젊은 우리 후배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가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지금 당장 뭐 증원을 멈춰 주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의 우리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여러 기자분들을 모셨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에 대한 저희들이 잘못한 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거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우선 해나갈 수 있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첫 번째,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 즉 종합병원이 전공의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용하면서 그 35%에서 43%가 전공의 비율이었고 그러한 의료 인력으로 대한민국의 최대 빅5라는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부터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부담제를 좀 먼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재, 공공의 이익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담합에 의한 그런 사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나갔던 우리 전공의 학생들에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뺏어가 버린 수많은 행정 명령들을 즉각적으로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인 여론을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존에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의사를 악마화했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은
악마하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부터 좀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의협에서는 이 의정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이런 단체 행동에 가해서 전회원 투표를 붙이겠다는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시의사에서는 이제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이제 작은 것부터 풀어가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의협이 어쨌든 총파업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 상황에서 서울시 의사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고 입장을 내신 그 의도가 어떠신지, 또 그리고 총파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모습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협 집행부에서 정부하고의 하나의 상호 관계 작용이라고 좀 보고요. 그 일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정부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공이나 학생분들 중에서도 꼭 한 가지 생각만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시발점이 돼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해결돼야만 해결이라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파업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물을 거니까 그 결과에 따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게 여기 이제 두 번째 부분과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뭐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신 건지, 아니면 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성사가 되면 그때는 좀 뭐 철회하는 입장으로, 혹은 이제 정부의 어떤 동조 같이 하는 입장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요, 이거는 기본적인 바탕에 깔리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가 아니고 제안이거든요. 세 가지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돼야 되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만약에 그 요구 사항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직서 수리나 휴학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요구들이 많아요. 전공이나 학생들의.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공의 쌤과 학생들과 대화를 일부분 했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정부가 그러니까 휴학 처리 그리고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저희 의사회 차원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당사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제외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파업 이 투표에 대해서 아직 투표를 진행은 하진 않았지만 개원이들 전반적으로 현재 의견이 좀 어떻고, 그 다음에 회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파업이라는 어떤 행동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올바른 뭐 대응 방안인지도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뭐 개원가의 입장은 우리 25개국 대표회장님께서 한번 의견 있으면 주시죠.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사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사들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투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왜 투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환자 옆에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 의사들은 환자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전공의 학생들이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와 근거 없는 증언 2,000명이라는 증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지, 지금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우리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서울시 의사회가 환자 곁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꼭 투쟁이라는 방법이 파업
파업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의사들은 휴진하는 거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주 40시간 준법 투쟁이라는 표현, 준법 진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방법보다도 다시 국민에게 따뜻한 시선을 우리 스스로 국민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면 저희들은 100시간이 아니라 150시간도 환자 곁에서 밤을 새우고 환자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선을 좀 돌려달라는 말씀이고요. 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은 우리 25개국 대표회장님께서 좀 의견 주십시오. 지금 황기석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의정 사태 이후에 개원과 뭐 의료기관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개원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맨 처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접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인 개인 의원들이나 병원들은 단 한 번도 이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거나 휴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일부 정부 관계자가 했을 때에도 여러 차례 했을 때에도 어느 누구도 파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휴진도 하지 않았고요. 물론 파업이나 휴진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지요.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꺼내야 되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국민들과 의사들과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되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의대직원 사태로 이제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깨진 부분들을 좀 그리고 또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인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개선해달라고 이제 제언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올해는 아니지만 의료계 쪽을 취재하다 보고 그 일반 또 여론들을 살펴보고 하면 이전부터 사실 뭐 국민들의 그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많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의료인들의 희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그 이후로 좀 인식이 바뀌는 텐데 근데 뭐 사실 이거를 의료계가 나서서 해야 될지 또는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될지 저는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사실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기자분들께서 좀 더 이제는 우리 5천만이 굉장히 갈등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갈등 사회는 갈등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조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까지 갈등 구조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공감하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는 걸 정부도 인정했고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 정도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의사들이 내가 잘났다, 나 때문에 우리 의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사들을 돈만 하는 존재라는 단어는 이제는 좀 불식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사들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 나라의 근무 조건 그리고 어떤 나라의 의료 수가에 비해서 우리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환자 곁에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언론의 시선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여러 기자분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그래도 국민들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돈만 알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정부가 건강보험 그리고 가장 단시간 내에 이런 효율적인 건강보험을 유지해온 것도 정부의 공도 크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온 의사 선생님에 대한 조금 따뜻한 시선이 근본적으로 이제부터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해서 드리는데 조금 진짜 저는 그냥 우리 기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이 갈등의 해소가 정부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서로 눈빛으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고 우리 의사들도 환자 곁에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번 사태로 우리 코리안 패러독스가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 의료는요 정말 되돌리기 힘들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시스템은 유지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의사는 자랑스러운 직업이다. 내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의사를 하는 게 아닌 의사라는 젊은 우리 전공의들이 빠지는 게 바이탈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환자를 바이탈을 살리고 나면 그때 그 희열은 다시는 어떠한 유혹보다도 그 바이탈뽕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더군다나 의사들에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까지 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될 만큼 대한민국의 마약이 이렇게 보편화된 것도 중요한 큰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어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우리 MG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님, 저희도 바이탈뽕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 제가라도 여러 국민들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한 번만 말씀 듣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좀 의료계를 취재해온 입장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좋지 않다고 많이 느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의협이나 서울시 의사회, 각 의사회에서 조금 의료 윤리가 잘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환자들을 이렇게 열심히 진료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의협이나 시도 의사회에서 의료 윤리를 좀 강화하겠다는 이런 목표나 좀 자정작용, 좀 시민들이 의사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전문가 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인정합니다. 신해철법이 왜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집행부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이제는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내에 모든 그 윤리적인 그 처리를 하도록 그 절차를 요구를 했고요. 서울특별시 의사회는 전문가 평가단을 더욱더 강화해서 자율작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문제 있는 회원들은 저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확고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나 의대생 단체들 사실 공식 입장은 7대 요구안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의대 중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계속 강조해 왔던 상황인데요. 정부는 오늘 이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을 지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아직도 고착 상태인 건데 사실 여기서
그 오늘 서울시사회에서 제안한 그런 3대 제안을 정부가 만약 수용을 한다면 그 실효성이 조금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공인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복귀 이 3대 요구만 수용이 돼도 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있다면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직서 수리 요구나 휴학 요구에 대한 것도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맞겠다라고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정해서 요구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배로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분을 제안한 거고 거기에 따른 거는 그분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적어도 일부분은 이러한 사회 변화가 생긴다면 의대 증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업에 그리고 교실로 돌아갈 의사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